네, 조선일보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메이저 신문이 중앙일보가 지난번에 부여건 터트린 거 외에 크게 나오지 않아서 약간 걱정했는데 조선일보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최보식이가 최보식 선임 기자 그나마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뽕평에서 약간 조금 미지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최보식 기자 선수인데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는데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 자기는 제 생각입니다. 자기는 부정선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일보 회사의 입장도 있고 그러니까 쏙 질문을 이렇게 자기가 대답을 안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반대 입장에서 쫙 질문을 하는데 이 박주현 전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이요. 이번 선거 부정설 추적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 다 끌어내요. 근데 자 반대로 질문해.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러면 쫙 얘기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럼 쫙 얘기하게. 고단수의 인터뷰 전법을 쓰는데 선수는 선수끼리 알아봅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최보식 선임 기자 정도의 선수라는 건 아니고요. 알아봤다 이런 얘기죠. 네, 선수로 인정해 드립니다. 자,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요. 우선 이제 박주현 전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이요.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전히 제대로 추적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아주 제대로 역시 그 감찰반의 그답게 매사를 그냥 송곳 찌르기로 디테일하게 파고드네요. 이번 편에서요. 이번 부정선거 종합 정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저는 단발적으로 계속 그 다음에 추적해서 동영상, 사진, 뭐 인터뷰, 뭐 뽕평 뭐 다 내보냈잖아요. 수도 없이 내보냈는데 이번 이 인터뷰에서 제가 백과사전처럼 쭉 정리를 했어요. 근데 뭐 정리 안 한 것도 있지만 뭐 지면의 한계상 이 정도면 아주 잘 정리했다고 보고요. 일단 보면은요. 경기도 구리시 사전투표 상자를 여니까 1번 찍은 투표지가 신권 뭉치처럼 나왔다. 빳빳하게 나온 거 사진 있죠. 보시죠. 이번 선거구에서 인쇄가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 여백이 긴 사전투표지도 나왔다. 여백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백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린 거. 그리고 성북구 개표 동영상에는 사전투표지가 2장씩 이렇게 회수권처럼 붙어있는 거 이것도 있었고, 사전투표지는 선거인이 올 때마다 발긋기로 쭉 출력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41살이네 박주현 특별감찰 담당관이 이건 뭐 확실하다고 보고 이걸 사전투표 조작서를 이제 터뜨리는 건데요. 발로 뛰는 변호사입니다. 투표지 보관 현장을 직접 계속 가서 이거를 찾아낸 겁니다. 마치 취재기자처럼 팩트를 수집해왔다. 이렇게 최보식 기자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최보식 기자가요. 투표 상자 속에 빳빳한 신권처럼 이렇게 100장 단위로 이게 다발 사진 봤다.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러니까 이 박주현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분당을 투표지 상자들은 텅 빈 주택 전시관 안에 있었다. CCTV 없고 출입문은 번호키였다. 마음만 먹으면 조작한 투표지를 집어넣고도 남을 만큼 어술했다. 남양주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 상자에는 지역 선관위원장 직인이 찍혀야 할 봉인지에 사무국장 직인도 찍혀 있었다. 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니까 도장이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답했다. 열려있는 투표 상자도 있었다. 개판이란 얘기죠. 그리고 또 최 기자가 질문합니다. 남양주 물류창고의 소각장에서 뜯긴 봉인지, 기표도장, 인주, 투표함 뚜껑, 핀, 기표소 막 등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저희도 영상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증거보전 집행을 위해 가본 곳이다. 주위가 논밭이고 인적이 드물었는데 시민들이 근처 소각장에서 이런 물품들을 찾아냈다. 투표상자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거 비품 잡동사니를 한꺼번에 버린다고 들었다. 선관위는 왜 이게 의혹의 대상이냐고 하는데 선관위 쪽에서 쓱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합리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해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박 변호사가 비닐 포장도 안 벗긴 새 기표 도장도 있었다. 기표 도장은 만년필처럼 잉크가 들어있는 인주가 필요 없다. 그런데 인주가 나왔다. 사전투표가 끝날 날인 4월 11일 저녁 한 직원이 투표한 보관 장소에 들어와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장면이 찍혀있다. 당초 사전투표함에 붙어있던 봉인지와 개표 날에 봉인지가 다른 경우가 여러 곳에서 보고됐다. 우리도 이번 유튜브에서 여러 번 방송 나갔죠? 최 기자가 또 쓱 찔러요. 실수로 잘못 붙인 봉인지를 제대로 붙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이거 선수 아닐까? 이렇게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박 변호사가요. 개표할 때는 사전투표함 뚜껑 둘레의 봉인지를 뜯어내는데 인천 연수울의 증거보전 집행을 가니까 뚜껑 중앙에 구멍에 붙여있는 봉인지가 뜯겨 있었다. 투표함을 열 수 있게 핀도 뽑혀 있었다. 이를 문제 제기하니까 그 다음 대선 유성을의 증거보전 집행부터는 모든 투표함 봉인지를 싹 다 뜯어버렸다.
이거 보세요. 이거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아예 그냥 다 뜯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최 기자 주시죠. 또 이미 개표된 투표 화면이 신경을 덜 쓴 게 아닐까? 이러니까 박 변호사가요. 훼손된 봉인지나 투표 상자가 너무 많이 있었다. 개표 동영상에서 다른 투표지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빳빳한 사전 투표지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화성병 선거구였다가 3월 초 선거구 확정으로 화성갑으로 넘어간 봉당읍에서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봉당읍의 관내 사전투표 전체 집계가 통째로 누락된 것이다. 그러니까 최 기자가 물어보죠. 아니 그거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에 조성된 선거구를 입력 못한 업무상 착오였나? 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화성시 전체 1에서 18 투표소 관내 사전 비례 투표수는 8,665명으로 선관위에 집계되어 있는데 화성시에서 이 숫자가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봉담읍이 빠진, 그러니까 1, 2 투표소가 빠진 3에서 18 투표소 이루어진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 똑같이 8,665명으로 나온다. 그러면 봉당읍의 사전 투표 결과는 아예 없는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다 나온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봉당읍의 1투표소, 2투표소 사는 한 명도 투표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이게 말이 됩니까? 봉당읍에 계시는 분들, 투표한 분들 있잖아요. 이거 들고 일어나세요. 왜 내 투표 어디로 간 거야 이거? 도둑 맞으신 거 아니에요. 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업무상 중대한 과실인데 화성상관위는 어떻게 해명했나? 쓱 물어봐요. 그랬더니 박 변호사가요. 그쪽에는 관내 사전투표를 관외에 포함시켜 집계했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을 못하고 있다. 사전투표의 경우 몇 명이 찍었는지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가 안 된다. 중앙선관위 전산에서 집계해서 그 투표소에서 몇 명 투표했다고 알려주는 식이다. 중앙전산 프로그램에서 투표 숫자를 세팅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나오잖아요. 이렇게 조작과 연결 짓는 것은 너무 논리 비약인데? 이러고 쓱 최 기자가 찌르니까 박 변호사가 총선 전에 선관위는 500만 명에 대해서 경력, 학력, 납세, 전과, 병력 등 개인정보 수집했다. 이를 활용해 유령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최 기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유령 투표라면 당사자는 투표를 안 해도 투표한 것처럼 집계됐다는 것인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럴 수가 있나? 알면서 쓱 찔러요. 이 선수들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노인이 본투표하러 가니 이미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다. 이런 사례가 꽤 보고됐다. 그리고 이번 사전투표율 26.6%로 역대 최고로 높았다. 유권자가 이렇게 많이 투표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유령 투표소가 10여 군데가 나왔어요. 진짜 선거인 수보다 많이 득표수가 나온 게 우리 방송했잖아요.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에요. 열몇 군데가 나왔어. 그런데 유령들이. 자, 그리고요, 의심에 빠지면 모든 일상이 의심스러워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분산 투표가 이루어졌고 문재인이 직접 사전 투표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독려한 결과 아니겠느냐 하고 쓱 찔러요. 또 그랬더니 박 변호사가 아이고, 부천 신중동의 경우 사전 투표 인원이 18,210명이었다. 투표소가 딱 한 곳이었다. 사전 투표는 이틀간 했는데 실제 주어진 투표 시간은 24시간이었다. 계산을 해보니까 쉬지 않고 1분당 12.6명이 해야 한다. 부천 상동은 12,021명이 1분당 9명이 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계산해보라고 그랬어요. 야, 1분당 12.6명이면 여보, 한 명당 몇 초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4점 몇 초 걸렸대요. 이게 사전투표 여러분 해보신 분 알지만요. 주민등록 냅니다. 내면은요, 받아서 그 관내 직원이 받아가지고 확인하고선 얼굴 확인하고요. 그리고 명부에 발급기에서 찌찌찌찌찌찌찌 명부 확인해서 넣으면 은 발급기에서 나옵니다. 찌찌찌찌찌 이거 나오는데도 10초 이상 걸려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받고 이거 하고 뭐 다 합치면요, 한 사람당 최소한 걸려도 30초 걸려. 30초도 제가 짧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4초마다 한 명씩 획 이건 나올 새도 없네. 획 4초. 말이 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안 하다는 얘기죠. 판사와 함께 법원 결정문을 들고 증거보전 집행에 나서도 사전선거인 명부를 안 내놓고 있다. 이렇게 박 변호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 변호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계기로 이런 조사에 빠져들게 됐나? 그랬더니 서울, 경기, 인천에서 똑같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나오고 서울의 424동 단위에서도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다는 분석 자료
보면서부터 이때부터 뚜껑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 이건 무조건 부정선거다. 그리고 샅샅이 뒤져서 돌아다닌 거예요, 박 변호사가. 아, 그랬더니요, 최 기자가 또 쓱 찔릅니다. 통계적으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수도권 표심이 비슷해 그렇게 나올 수 있다. 현실에서 이미 나온 걸 통계가 이상하게 못 믿겠다고 부정하는 경 아닌가? 이래 질문했더니 내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야 63대 36 사전 득표율 분석 데이터를 확인한 시각은 4월 16일 오후 4시 55분이었다. 모든 개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끝났다. 그 짧은 시간에 아무리 천재라 해도 선거구와 사전 투표소마다 득표수 자료를 모두 다운받고 집계하고 심지어 관내 사전 득표수까지 분석할 수 없다. 이 짧은 시간에. 그럼 미리 세팅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하고 최 기자가 쓱 찔러요. 지는 다 알면서. 그랬더니 이 자료는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투표수를 맞췄다고 보는 것이다. 내부자에 의해 이 자료가 유출됐을 것이다. 유출됐을 수 있다. 입증이 안 된 주장을 떠들 자리는 아니다. 분석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해보지 않았나? 이렇게 또 최 기자가 찔르니까 박 변호사가요,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태국이었다. 나는 그 전에 국세청 교육원 전임 교수로 3년간 근무해 통계 숫자에 익숙해져 있다. 조작값이 있었다고 본다. 내가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으면 1,000만 원 주겠다고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아직 한 명도 안 나타났다. 증명할 수 있으면 1,000만 원 받아가는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1,00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나 같으면 얼른 하겠다. 증명을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1,000만 원을 걸었네. 야, 그러니까 최 기자가 또요, 슬슬 이제 한번 밝혀지는 거예요. 여당의 사전투표 압승은 전략투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유권자의 하나의 모집단이 아니라 사전투표와 본투표 집단은 완전히 별개의 집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쓱 찔릅니다. 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랬더니 박 변호사가 여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일에 대거 몰려나와 전략투표했다는 주장은 허구다. 왜냐하면 전국의 1,537개 동별 사전투표율과 정당 투표율을 비교한 분석 데이터가 있다. 민주당 득표율이 높은 선거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낮았다. 통합당 득표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사전투표가 결코 여권 성향표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분석 데이터는 검증된 것인가? 또 찔릅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검증된 것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인 선거 결과 분석에서 맞지 않는 것이 또 있다. 또 들이댑니다. 본투표에서 보수 성향인 60대 이상이 많이 나온 걸로 알지만 실제로는 여권 성향인 30, 40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보다 통합당 표가 오히려 약간 더 나왔다. 자, 사전투표에서는 5, 60대 이상이 많이 나왔는데도 여당이 22%나 이긴 걸로 됐다. 정상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거 뭐 우리도 많이 분석했잖아요. 다른 유튜버들도 이거 이미 많이 분석했고. 이거 총정리하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최 기자가요, 쓱 찔릅니다. 개표장에는 선관위 직원, 개표사무원, 정당 참관인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투표 분류기와 계수기를 거쳐 나온 100장 묶음의 표를 수작업으로 확인한다.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이고 실시간으로 정당과 언론사에 공유된다. 상급 선관위에 이를 팩스 전산망으로 보고한다.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겠나? 이거는 이제 반대론자들이 하는 거 최 기자가 쓱 찌르는 거예요. 이 하태경 같은 사람이 이거 이렇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겠냐? 이거 찌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늘 하던 건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100장 단위로 묶은 투표지를 대략 볼 뿐 투표수를 일일이 세는 작업은 하지 않는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호 2번이나 기호가 안 된 무효표가 1번으로 넘어가는 동영상이 있다. 부여 선거구에서 투표지 분류기로는 여당 후보표가 더 많았으나 수작업을 해보니 오히려 100표 이상 뒤집혔다. 서울 성북 개표장에서도 전자개표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한 적이 있었다. 엉터리 오류가 많았다는 얘기죠. 조작이. 그러니까 최 기자가 이런 사례는 오히려 전자개표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증거 아닌가? 그랬더니 참관인들이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다. 이렇게 못 잡아내고 지나간 게 더 많았을 것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더 많았을 것이다. 지금 이거 얘기한 거 말고 밝혀진 거 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봉규 TV에서 나온 증거만도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가로세로 연구소, 공병호 TV, 또 다른 조슈아가 얘기하는 거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거 말고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이거 집대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도 중요한 거 조금 잡았습니다. 가락을 쭉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조선일보를 소개했는데요. 조선일보가 저는 이 최보식 기자가 강단이 있는 기자거든요. 조선일보 입장이 지금 최보식 기자로 인해서 슬슬 바뀌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5월
중순에 15일인가 14일 날 최보식 칼럼으로도 쓴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제대로 이거는 선관위가 이건 의혹 해명을 못하고 있다. 부정선거의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칼럼 쓴 게 있는데, 이번에 선거를 추적하고 있는 박주현 변호사, 전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이었던 이 사람 인터뷰하면서요, 쓱 질문하면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선수답게. 조선일보가 앞으로 증거들이 팍팍팍팍 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만만한 데 아니거든요. 지금 그 여론을 또 보니까 이것도 조사 안 했다간 또 조선일보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조선일보! 우리나라 최고의 메이저 신문 아닙니까? 좀 제대로 나와주세요. 좀.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취재 인력 좀 화끈하게 잡은 거 있죠? 이제 쫙쫙 푸세요. 이제 여론은 그쪽으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자! 메이저 언론사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자, 갑시다. 뭉칩시다. 끝났습니다, 이제. 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뭉칩시다. 힘냅시다. 마치겠습니다.